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 11월 18일에 배포한 자료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으로 비리는 막고 사업 속도는 높인다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여러 보도자료를 내놨었고 이후 주택법 개정안도 상정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권익위까지 보도자료를 내고 있어서 사실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해당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조합 설립을 더 이상은 어렵도록 하는 방안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합 설립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합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모집하는 조합들부터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주되게 보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로 회계감사를 의무하도록 하고 5분의 1 이상 조합원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설립인가, 사업 승인, 준공 시점, 사용 승인이죠.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반드시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 감사, 회계 감사를 받고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단계를 조금 더 늘리자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각 사업 단계별로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라는데 이미 주된 단계에서는 다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의미 있는 부분은 5분의 1 이상 조합원이 요구하면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을 권고한 부분이랄 것인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도 표준규약에는 감사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회계 감사해야 되고 정기 총회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 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해서 다시 10분의 1 이상 하면 외부 회계 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부분은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는 회계 감사를 조합원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부 회계 감사 기관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이나 전문 조합 관리인이나 조합 임원들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5분의 1 이상 회계 감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도시정비법에 나온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을 하는 것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정비법과 동일하게 하고 의미가 있으려고 한다 하면 형사처벌 조항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인데 현재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외부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규약에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고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이행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이라든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이용이 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주택법이 대거 또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단계별 토지 확보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고 해서 기존에는 토지 소유자의 단순 동의서만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사용 권한 확보가 가능했으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15%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그런데 현재 사용 승낙서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매 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면 75% 이상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이 계약서와 더불어 가지고 그 해당 계약에 대해서 10% 계약금이 지급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90% 새로 모집하려고 하면 90% 이상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개정이 되진 않았고 개정안으로 발의가 된 상태여서 지켜는 봐야겠지만 국토부에서 이전에도 이야기했고 국민권익위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 매매 계약 하게 되면 반드시 실거래 신고도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실거래 신고를 한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용 승인 단계 직전에 현재는 주로 토지를 전부 매수하는 단계 95% 이상 확보하는 단계에서 실거래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해서
조합의 토지 확보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굉장히 큰 부분으로 95%를 80%로 완화를 해 주고 다만 지역주택조합은 여전히 소유권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현재 진행하고 있던 조합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사업 승인 토지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조합들 같은 경우는 매우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사업 구역 내의 지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요.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지주들에게 주택법 22조 매도 청구에서는 현재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모든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고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95%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사업 승인을 받고 나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5%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95%는 사실 비율적으로 상당히 높아서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80%로 완화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매도 청구가 어떻게 변경될지 알 수가 없는데 매도 청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1호 외의 경우 즉 95%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하는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에 승인을 받았는데 토지를 80%밖에 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전인 2015년에 매수한 사람까지는 매도 청구가 가능한데 그 이전에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그전에 소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95% 확보를 해야지 매도 청구가 가능한데 사실 이 사이에 있는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80%로 해서 승인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 매도 청구 부분도 완화를 해줄지를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80%로 완화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매도 청구가 완화가 된다 하면 지주들로서는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80%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토지 중에서 도로 등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도로들이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한다면 실제 사유지 중에 70% 정도만 계약을 한다고 하면 80%를 충족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80%로 완화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완화를 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의 활로를 주는 것이라고 보이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기존 조합들에게는 혜택이지만 새로 시작하는 조합들에게는 새로 조합들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초에 모집 단계부터 굉장히 허들을 높여서 먼저 주택법을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완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꽤 의미 있어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당 한 명의 상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완화해서 세대주 의미가 퇴색한 현실 변화를 제도에 반영할 것을 정책 제안했다라는 부분인데 기존의 세대주 같은 경우는 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사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세대원으로 잘못해서 세대원으로 바꾸는 경우에 있어서 뭐 일시적으로 세대적 이탈을 했다 해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시적 세대주 이탈로 보지 않고 그냥 세대원으로 변경됐다 해서 자격 상실을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완화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세대원 중 누구 한 명만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대주나 세대원이나 관계없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여서 꽤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는 생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은 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결국에는 뭐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까지 소유한 것으로 볼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 물론 이거는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이미 탈퇴를 금지하는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서 조합원 자격 상실 세대주를 그냥 가족 간의 세대원으로 뽑아버리는 방법으로 탈퇴를 사실상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자격 상실을 통해서 탈퇴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주택을 대형 평수로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두 채 이상으로 만드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되면 현재 조합을 살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방법을 막아버리는 셈이 되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좋은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진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해당 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재건축 재개발을 규정하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임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은 10분의 1 이상 요구로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 이상 하면 법원의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임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는데 이는 조합 임원들을 교체하려고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뭐 5분의 1이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를 조합원을 모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해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총회 자체는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거기에서도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지 해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합원들 의견을 해임 총회 자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해임 총회 소집 자체를 어렵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경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특히나 조합원 이번 임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3 년을 하도록 하고 플러스 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지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선출된 사람이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이 해임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그 사람이 맡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임기를 두고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경을 하도록 도시정비법과 동일하게 3년 플러스 연임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